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2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 정치부 성한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안철수 두 야권 후보의 단일화를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야당 성향 지지자들은 걱정이 참 많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 협상이 갑자기 깨졌죠. 그리고 또 다시 재개됐습니다. 뭔가 좀 아슬아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들끼리 후보 단일화에 성공을 하면 대통령이 됐고요. 실패하면 정권을 뺏기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됐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기억하시죠? 그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는데요. 두 김씨, 양김씨라고 하죠.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는 바람에 정권을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에게 상납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태우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36.6%였고요. 김영삼 후보가 28%, 김대중 후보가 27%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단일화를 했다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1997년에도 김대중, 김정필 연합, DJP 연합이라는 후보 단일화에 성공을 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후보를 이기고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2002년에도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해서 재집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그 단일화 후보 단일화의 역사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역사 그 자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보 단일화를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초청한 기자는 한겨레 신문 정치부의 송채경화 기자입니다. 송채경화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네, 한겨레는 언제 입사하셨고 또 지금 정치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저는 한겨레 2008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얼마 전에 만 5년차 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부를 거쳐서 작년 7월에 정치부로 왔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을 한 10개월 정도 출입을 하다가 총선 직후에 이제 민주당 출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철수 캠프 출입을 하고 있고 주로 안철수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동행 취재를 하고 있고요. 현장 기사를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지방 출장도 좀 많이 다니셨겠네요. 네, 많이 다녔습니다. 예, 송채경화 기자는 이름이 어려운데 무슨 사연이 좀 있습니까? 네, 원래 본명은 송경화인데요. 한겨레에 입사했는데 송경화 동명이인 송경화 기자가 있어서 어머니 성 채자를 붙여서 송채경화로 쓰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후보 단일화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후보 단일화 협상이 깨졌다가 오늘 낮에 다시 재개가 돼서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지금 협상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협상 장소는 지금 비공개라서 기자들이 어딘지 알 수가 없고요. 원래는 11시 반에 이제 오프닝 정도를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다시 바뀌어서 민주당이랑 그 안철수 후보 쪽에서 서로 비공개로 하는 게 낫겠다,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2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비공개로 아직까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집요한 기자들이 아직 장소를 알아내지 못했군요. 네, 아직 못 알아냈습니다. 예, 협상장 분위기 같은 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쪽 관계자분들이랑 접촉이 안 돼서 사실상 뭐 어떤 분위기인지는 모르지만 12시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끝나지 않는 걸로 봐서 뭔가 좀 얘기가 상당히 진전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 밤 12시 전에는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봐야죠. 네, 아까 어떤 그 캠프에 있는 분이 기자들 저녁은 먹어도 좋은데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 얘기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캠프 한 관계자가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랬더니 저녁을 먹어라. 술도 먹어도 된다. 근데 너무 많이 먹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한 9시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 좀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겠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취해서 자지는 말아라 그런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후보 단일화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식일 텐데요. 마침 일요일에 제가 문재인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국민 경선이 사실은 최선이다. 그리고 차선은 국민 참여 경선이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불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여론조사가 사실은 최악의 방식이지만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이라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으로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비공식적으로 그냥 캠프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초반에는 여론조사를 좀 선호한다는 얘기가 오고 갔었어요, 안철수 캠프에서. 근데 지금은 사실은 너무나 박빙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하다 보면은 오차 범위 내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여론조사보다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뭐 TV 토론을 이제 시청하는 패널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뭐 방식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전문가들도 그냥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 낫다. 오차범위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때, 네. 뭐 그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두 분이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한 다음에 정치학자들은 다시는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참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게 될지 참 국민들로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주말이 25일이죠. 후보 등록이 25일하고 26일인데요. 대통령 후보 등록을 25일, 26일 이틀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 국민들한테 이제 약속을 한 건데요. 이제 시간이 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협상이 순조롭지 못하게 될 경우에 혹시 두 사람이 단판에 의해서 후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채경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단판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후보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다시 한번 단판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미지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직접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까? 예, 직접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단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단판이라고 하면 협상장 안에서 만약에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방식 합의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그 방식 합의에 대한 그 단판은 있을 수 있지만 누가 양보하고 말고의 단판은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캠프 내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론조사를 하고, 일단 여론조사를 가지고 비공개로 이제 그 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두 후보가 만나서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단판을 하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만약에 여론조사를 해서 누군가 진 결과로 나왔을 경우에 사실은 그 진 사람들의 진 사람을 지지하고 있던 지지자들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어떤 실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지지자들 다 가지고 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단판을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이 좀 1+1이 3이 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이제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를 하지 않으면 뭔가 두 사람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이런 의심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그 얼만큼 지지자들을 더 모아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후보 단일화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또 당사자들의 의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문재인 후보가 일요일 낮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단일화 방식을 안철수 후보한테 위임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여론조사 방식이든 여론조사 더하기 알파 방식이든 단일화 방안을 안 후보 측이 결정하도록 맡기겠습니다. 세부 방법은 단일화 협상팀이 밤을 새서라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일요일에 광주 전남 지역의 언론사 합동 인터뷰죠. 거기서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서 실무자에게 맡기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뜻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확실히 단일화가 되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 경험이 좀 생생한데요. 당시에 그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가
여론조사로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포장마차에서 그 러브샷까지 했죠. 이게 팔짱 끼고 술 마시는 이벤트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그 설문 문항이 유출됐다 이런 이유로 협상이 깨진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행히 정몽준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됐고 최종적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죠. 물론 투표일 전날 정몽준 후보가 파기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서양 속담을 하나 인용한 게 있는데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큰 틀에서 합의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 협상에 들어가면 쉽지 않을 수가 있다. 거기서 악마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송채경화 기자가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나름대로 견해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 식견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장 기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단일화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될 것이다, 자기 모든 것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문재인 후보도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단일화를 하느냐, 과연 아름다운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이런 말처럼 구체적으로 이제 방식에 대해서 합의가 들어갔을 때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신뢰를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인가 그 자세가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단일화가 된다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런 걸 돌직구라고 하죠.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대답을 하면 만약에 선택이 안 된 후보 쪽에서 항의를 받으시겠죠. 네, 항의를 받을까봐 그럼 한겨레 기자로서 공정성이 네, 좀 떨어질까봐 떨어질 네, 가능성이 얘기를 있다고 못 봐야 하겠어요. 되겠- 네. 예, 정답입니다. 동료 기자들끼리 혹시 뭐 누가 될 것 같다 이런 내기 같은 건 안 하시나요? 많이 하죠. 많이 하고 네. 있습니까? 기자들 중에는 어느 쪽으로 배팅하는 사람이 좀 더 많습니까? 그것도 비밀인가요? 아까 그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예, 그 현장 기자이기 때문에 후보들 직접 현장에서 취재할 일이 많을 텐데요. 네. 그래서 저 인물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를 따라서 현장 출장을 많이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는 안철수 후보하고 텔레비전에 나타나는 안철수 후보하고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매력 이런 건 좀 있습니까? 네, 그 안철수 후보가 가진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 딱 정제된 모습만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엘리트 같은 모습, 실제로 엘리트죠. 네, 실제로 엘리트지만 딱 그 모습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면 기자들한테 관심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아는 척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엔 뭐 했는데 오늘은 뭐 뭐시네요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이제 울산의 현대차 고공농성장이잖아요. 거기를 갔었는데 이제 거기 간담회, 그러니까 실외에서 간담회를 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앉고 쭉 이제 노동자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간담회를 하는데 그걸 들어야 되니까 기자들이 그 뒤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듣고 있었더니 그렇죠.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나 아니면 거기 하시는 분들이 그림이 안 나오니까 좀 비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딱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는 기자들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소중한 건데 왜 이제 나가라고 하냐.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참고 그냥 이렇게 봐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되게 좋아 보였어요. 네. 인간적인 모습이 좀 느껴졌어요. 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철수 후보가 잘 알고 계시네요. 원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기자부터 찾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그런 것도 하시는 것 같으네요. 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뭐 직접 인터뷰도 하셨을 테고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만나본 문재인 네.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친구, 그다음에 농담도 던지고 하니까 좀 친한 친구 같은 그런 이미지고요. 근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뚝뚝해요. 그리고 사실 기자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6월 말에 이제 경선 때 문재인 후보를 2박 3일 정도 이제 호남 지역 동행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르포 기사를 쓰느라고. 근데 이제 거의 기자들한테 관심이 없다가 마지막 날에 목포 유달산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악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기자들 한 5-6명 정도만 있었고 그때가 되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때 유달산의 노적봉이라고 있는데 그 유래에 대해서 아느냐면서 이제 말을 걸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 이분이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말 붙이는 게 좀 힘들었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약간 아버지인데 엄한 아버지인데 약간 자상함이 조금씩 있는 약간 그런 이미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상은 약간 차가워 보이시죠? 네. 근데 실제로는 차가워 그렇지도 않더라.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정치부 기자들은 정치인을 취재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명분과 가치를 중심으로 기사를 쓰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기자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인간적인 매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 정치인들한테 그 어떤 인간적인 매력,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자산이기도 한 것이죠. 자,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하다가 후보들에 대한 품평까지 갔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30일 남았는데요. 아직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그 프로그램 대사 중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유권자들을 외면할 리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일화를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일화를 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단일화를 하느냐, 단일화의 과정과 단일화 이후에 두 사람이 국민들한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멋진 단일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정치의 경화 기자, 특종 많이 하시고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한겨레 캐스트 2012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영이었습니다.